네, 반갑습니다. 빛나라 스티브입니다. 지난 앞 영상에서는 제가 이라크 파병 갔을 때 입었던 사막복을 입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실제 입었던 특전복, 특전사 군복을 입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입었던 군복이라서 저도 좀 감회가 새롭고요. 사실 이 군복을 입어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전역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 공부한다고 4년 동안 갔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이제 동원운전에서 빠지고 하루 이게 병체험 활동 훈련으로 이렇게 대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4년 동안 하고 나니까 실제로 동원훈련 갔던 거는 한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예비군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군복 입을 일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베레모도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렇게 또 베레모도 쓰고 하니까 옛날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각도 많이 살아있고 좀 그랬는데 제가 또 머리가 풀었으니까 베레모도 좀 약간 작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베레모 썼을 때와는 다르게 여기 휴장에 이제 계급장도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베레모만 봐도 이제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된 것은 조금 새로운 변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이번 강철 부대에 출연한 그 특전 대원들이 갖고 있는 그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모든 군인들이 체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걸맞는 정신력과 그 다음에 또 전술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특전 부대원들의 체력 단련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 매 순간순간 그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순간 최고의 피크를 찍는 그런 체력 단련도 있지만 꾸준하게 반복함으로써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특전 부대원들은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임무도 수행할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정규전이다 보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이제 팀워크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 되는 것이 바로 체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번에 강철 부대에 나온 그 대원들의 그 체력을 보면 제가 현역 때도 저 정도 할 수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저도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그때와 지금을 정확히 비교는 할 수가 없지만 최근에 그 체력 단련하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체력했던 모습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특전 대원들은 어떻게 체력 단련 훈련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외줄차기를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은 없어요. 이게 뭐 좀 대대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단이나 각 부대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저희 때는 저희 체육단련장에 외줄타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줄타기는 좀 많이 해보진 못했다는 기억이 있고요. 대신 뭐 철봉이라든지 뭐 미모일으키기 그 다음에 뭐 바벨 운동 그 다음에 산악 달리기 운동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전사 자체가 이제 비정규전이고 또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70% 이상이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작전들이 대부분 이 산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술 작계도 보면 이제 해당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 타는 거 그리고 산에서 먹고 자고 그다음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고요. 제가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한 거의 1년의 전반은 산에서 먹고 자고 했던 것 같아요. 비트하고 들어가서 맨날 며칠을 기다리면서 뭐 무선 통신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주변 상황에 맞게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나가서 작전 활동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비정규전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보안 사항이 꽤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모든 작전에서 훈련에서 체력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 통신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통신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운 그 무전기와 뭐 몇 킬로에 해당하는 이제 예비 팟대리까지 들고 가면 정말 이거는 군장 무게가 한 20, 30kg는 기본으로 가고 많을 때는 한 40kg까지도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대원의 주특기들은 사용하면서 이제 폭약도 사용하고 그다음 화기 같은 것도 이제 탄약 소진하면 좀 가벼워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통신대원의 운명이라고 하면 이제 무전기 무게는 이제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혀 가벼워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실제 전쟁에서는 이제 배터리도 이제 충전연을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배터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훈련할 때는 이 예비 배터리 자체도 충전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회수를 해야 되고 그거를 훈련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통신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장 무게가 1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조금 가벼워진다고 하면 이제 전투식량 먹고 나면 이제 그 무게 정도 가벼워지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통신대원은 체력이 다른 주특기들보다 좀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고생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다른 주특기 대원들도 그만한 또 고충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통신대원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 단련 할 때 뭐 훈련이 없는 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년의 절반은 이제 주둔지에서 기초 체력 훈련 또는 뭐 주특기 훈련, 그 다음에 뭐 작게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오전 2시간은 무조건 체력 단련이었어요. 그래서 8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체력 단련하고 그 다음에 오후 일과 시작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이제 매일 체력 단련 하루 종일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뭐 오전에 2시간은 원래 하기 때문에 그 덧붙여서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오후에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전투 체육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팀워크도 다져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에서 이겨내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군대에서 하는 모든 체육 활동, 이제 체력 단련은 다 뭐 좀 전쟁이고 또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지면 큰일 납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축구 한 판도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게 없고요. 전투 체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워 이긴다. 뭐 지면 또 그날은 이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죠. 예,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평소 생활 자체가 뭐 전쟁에 임하는 각오, 실전에 같은 그런 체력 단련과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외줄타기나 뭐 각개전투 이런 것들은 좀 잘 없었고요. 특전사는 산에서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악구보, 산악행군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 근력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위무 리키기, 뭐 철봉,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고, 뭐 태권도나 특공무술 이런 훈련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대하기 전부터 좀 훈련해오거나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 특히 운동 관련된 일을 하다가 온 친구들, 그리고 선수 출신들 이런 분들 보면 같은 동기지만 정말 월등하게 뛰어나거든요, 초반부터.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나는 지금 겨우겨우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좀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사회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체력이 많이 필요한 뭐 유도나 레슬링, 권투 뭐 이런 것도, 킥복싱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기들을 보면서, 또 그런 선후배들 보면서 저런 부분은 좀 부럽다. 그런 운동을 하고 온 친구들이 특수부대 가면 좀 많은 장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지만 이 훈련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동시에 다양한 상황에서 또 극복하는 능력도 많이 기르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그런 운동이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게 부대만에 갖고 있는 고유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제 특수부대원들은 모르긴 몰라도 이제 훈련이 정말 많기 때문에 모든 일과 자체가 훈련에 맞춰져 있고 실전에 되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뭔가 좀 한간 시간은 많이 없었고, 계속 뭔가 훈련하고, 또 훈련 갔다 오면 또 다음 훈련하고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정말 4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훅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끔 훈련을 하다가 긴 훈련이 있거든요. 뭐 한 달짜리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이제 잠깐씩 주어지는 그때 휴식들이 오히려 더 좀 달콤했던 기억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주둔지 안에서 생활할 때는 계속 뭐 훈련 준비에, 훈련 갔다 오면 정비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특수부대원들은 오히려 주둔지 생활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훈련하는 것을 오히려 좀 더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특수부대원들은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이런 성향들이 계속 이어져서 뭐 야외 액티비티 활동이라든지, 뭐 캠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노지 캠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산악에서 비박이라든지, 뭐 등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군대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서 좀 질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져서 결혼하고 아이들 생겨도 계속 산으로 가고 뭐 등산 가고 캠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이렇게 4, 5년 체력 단련을 하면서 갖춰진 그런 끈기와 정신력들이 사회생활 하는데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들고 예전만큼 뭐 운동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정신없이 다니고 있지만, 그때 그 가졌던 그 정신 상태, 그리고 그때 갖췄던 기초 체력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특수부대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군인들도 뭐 기초 체력 훈련이라든지 주둔지, 주특기 훈련,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파병 장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
부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뭐 최신 무기, 최신 전투기, 최신 함 이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많이 들였다면 이제는 장병 복지라든지 기초 수당 그리고 특수부대 훈련들이 적절하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지원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번 강철부대 시즌3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미군 특수부대원들 네이비실과 그린베레 용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도 되고요. 그에 맞서 또 우리 대한민국 특수부대원들이 파이팅할 수 있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옛날 군복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정말 그 군복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신성함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환경도 사회 인식도 이런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충분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제가 이런 강철부대 이야기, 또 군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다른 이슈가 있으면은 제가 또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